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 게임 기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 불가 토큰, NFT입니다. 오늘은 NFT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옆에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시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이어서 이제는 NFT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기업들이 너도 나도 NFT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황인데 관련 기업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가장 최근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두나무가 이제 NFT를 매개로 한 협력을 발표를 했죠. BTS와 같이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지적재산권과 NFT를 결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사는 이제 서로 각자의 지분에 투자를 하는 내용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일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NFT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과 함께 이제 가상 아이돌 콘텐츠 등을 이제 NFT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초록빛 미디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록빛 미디어는 NFT 사고 관련해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거 전 국민의 SNS였었던 싸이월드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아프리카 TV,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빌, JYP 엔터테인먼트, 서울옥션 등 다수의 상장사들도 이제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증시에서 관심도도 높은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NFT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무엇보다 돈이 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NFT는 사실 지난 7월 이수다에서 맞아요. 소개한 적도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디지털 콘텐츠가 NFT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됨으로써 이 높은 가격에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 비플이라는 아티스트의 NFT 작품이 이 경매에서 무려 790억 원에 판매된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즉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와 같은 곳들이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화를 위해서 이제 NFT에 뛰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NFT가 최근 증시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연결돼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예, 사실 메타버스도 저희가 자주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네, 이 메타버스와 이 NFT가 사실은 살펴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를 소개드릴 때 언급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 디지털 콘텐츠가 NFT로 디지털 자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고 팔 수가 있어야 가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 자산을 과거 CD처럼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NFT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꼽히고 있는 이유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러 기업들,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NFT를 같이 개발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서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라면 이게 디지털 자산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 공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전시를 하고 마치 아바타처럼 활용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바타나 사이버 아이돌들이 메타버스와 또 연계해서 활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NF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나온 NFT를 보면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가 있는 건가? 그닥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게임 아이템에 국한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다양한 NFT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NFT를 하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NFT는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자산인 만큼 이를 잘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와 두나무의 협업 사례에서 이제 이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IP를 활용한 NFT를 만드는 곳이 있고 이곳이 이제 두나무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위메이더 같은 곳에서도 거래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사 모두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템이라든지 해서 NFT를 만드는 축에 속하는데 이들도 이제 거래소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NFT 사업 계획을 발표한 곳들도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시고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에 이어서 NFT까지 디지털 기술이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져야겠죠. 디지털 기술이 서말이라도 하나하나 잘 깨어야 기업의 보배가 되지 않을까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